자, 그럼 첫 번째 단원의 첫 번째 개념인 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수열 만났으니까 수열 잠깐 얘기를 하면요. 수열이란 녀석은 숫자의 나열이죠. 숫자의 숫자의 나열을 우리가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 규칙이 없어도 나열만 해놓으면 수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억을 되듬어 보면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뭐 등차 수열도 있고요. 등비 수열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수열 뭐 이것저것 있었습니다. 등차 등비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럼 숫자를 나열하면 우리는 결론은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올라가고 일반 항을 우리가 n번째 항이라고 표현을 했었어. 맞죠? 그래서 아래쪽 읽어볼게요. 수열 AN에서 여기다가 극한의 개념을 집어넣는데 그 극한의 개념이 n이 한없이 커질 때야.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 적용할 때는 x값을 한없이 키워 무한대로 보내거나 또는 x값을 엄청나게 작게 음의 무한대로 보내거나 또는 x를 특정한 값으로 보내거나 x를 뭐 3으로 보내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수열의 극한에서는요 이 항의 번호를 n이라고 했을 때 그 n을 한없이 키우는 경우밖에 없어. 맞지? 수열은 첫 장부터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는 중이니까 그래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즉 n을 무한대로 보낼 때만 우리가 봅니다. 괜찮죠? 무한대로 보낼 때. 그러면 그 일반항, 수열의 일반항의 값이 특정한 일정한 값, 여기서는 알파라고 지정했는데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게 함수의 극한에서도 똑같이 나오던 얘기죠. 함수값, y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가까워지면 그것을 우리가 수렴한다. 그 알파라는 값을 수렴값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에서도 그 일반항의 어떤 숫자에 자꾸 가까워지면 그것을 우리가 수열이 수렴한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실 기호로는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다. 극한의 기호는 리미트를 쓰고요. 우리가 n은 무한대로 계속 커지는 방향으로 보내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에 대상 수열의 일반항을 씁니다. 이랬을 때 n을 자꾸 키워봤더니 그 결과값이 알파에 가까워지더라를 극한은 알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 여기에 어려운 점은 없죠, 그죠?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하고 왔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n을 계속 보겠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겠다. 자, 두 번째 봐봐요. 수열이 만약에 n 값과 관계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c가 나온대. 첫 번째 항도 c, 두 번째 항도 c, 세 번째 항도 c, 그럼 저 뒤에 한 만 번째 항도 c. 그렇다면 n을 무한대로 보낸다 그러면 저기 뒤에 한참 뒤에도 c. 결론은 계속 c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c로 수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n이랑 관계 없으니까 그러면 일정하게 c가 된다가 되겠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아래쪽에 수열 하나만 봅시다. 두 개가 있네. 두 개 볼게요. AN이라는 수열은 첫 번째 항 2분의 1, 두 번째 항 3분의 2, 세 번째 항 4분의 3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걸 식으로 뭔가 관계식으로 나타내기는 힘들지만 일반항은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일반항은 보면은 분모가 2, 3, 4, 5 늘어남에 따라 분자가 1, 2, 3, 4 늘어나는데 하나가 작은 경우거든. 그러면 n 플러스 1분의 n번째 항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거를 일반항이라고 할 건데 하면 점점 어디로 가까워지는지 즉 n을 무한대로 이렇게 보낸다라고 하면 어디에 가까워질지를 보는 거야. 이거는 그냥 예상만 해봅시다. 5분의 4, 6분의 5 점점 가다 보면 100분의 99 이렇게 되겠죠. 그 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니 지금? 1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아래쪽 그래프를 보면 점점 n이 1, 2, 3, 4 이렇게 늘어남에 따라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이렇게 점점 그 결과값이 1에 가까워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서 볼 건 아니고 우리의 극한의 정리를 해서 한 번에 딱 도출을 할 건데 지금은 극한의 개념을 적용하자면 이렇더라. 그래서
요 녀석은 n을 무한대로 보내면 1에 가까워지더라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bn 수열도 한번 볼게요. bn 수열은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 두 번째 항이 플러스 2분의 1,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3분의 1, 네 번째 항이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치? 그런데 그 값을 봐봐. 절대값만 본다 그러면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쭉쭉쭉쭉 그 값이 자꾸 0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면 절대값이 0에 가까워지고 있으면 부호가 지금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n을 엄청 크게 키웠을 때 그럼 분모가 엄청 크니까 이 값 자체는 0에 엄청나게 가까워진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처럼 n이 1, 2, 3, 4, 5, 6 이렇게 커짐에 따라 그 일반항의 값들을 이렇게 찍어보면 점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부호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점점 그 크기가 0에 가까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요거도 나중에는 식으로 바로 해결을 할 거지만 지금은 예상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여기 있는 일반항은 0에 가까워진다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겠다. 괜찮죠? 이게 이제 수열의 극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둘 다 수렴하는 경우긴 해요.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넘어갈게요. 아래쪽에 참고 한번 해봅시다. 요거는 참고사항이긴 한데요.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별표 하나 탁 달아놓을게요. 자, AN이라는 수열이 수렴하고요. 그 AN을 n을 자꾸 키워보면 알파라는 값으로 가까워진다. 이거를 AN의 극한이 알파다.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항이 있을 거고요. 쭉 가다 보면 n번째 항이 있을 건데 그 바로 앞에 항이 n-1번째 항일 거고 그 다음 n번째 항일 거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항일 거고 쭉 갈 거예요. 그럼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2n번째 항도 있을 거고요. 뭐 2n 플러스 1번째 항도 있을 거고 뭐 쭉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극한의 표현은 이 녀석만 해놨단 말이야. an이라는 녀석을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알파로 수렴해.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떤 개념이 되는 거예요? n 플러스 1도 넘어가고 당연히 2n도 2n 플러스 1도 다 넘어가는 상황이지. 왜냐하면 무한대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기준보다 더 큰 상황,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n 플러스 1이나 2n이나 2n 플러스 1이랑 비교가 안 돼. 얘네들이 이미 넘어선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an 플러스 1을 극한을 무한대로 보낸다 하더라도 2n을 극한을 n을 무한대로 보낸다 하더라도 2n 플러스 1을 무한대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은 결국은 전부 극한값이 알파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n번째 항을 가져다 쓰든 그 다음 항을 가져다 쓰든 그 앞에 항을 가져다 쓰든 이거는 다 극한값이 알파로 수렴하더라입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이 요거일 때 방금 그 얘기를 했는데요. 요거일 때 뒤에서 한 번 더 나올 거지만 지금 써드리는 거 요거는 적어놔 보세요. 그렇다면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저기 중간쯤에 있는 2n번째 항이 만약에 알파로 수렴한다고 해볼게요. 이거이면 그러면 n번째 항을 극한을 보내면 이거도 알파로 수렴한다. 자, 이 명제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틀려도 괜찮아요. 생각 좀 해봐. 자, 위에서는 n번째 일반항을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면 그 앞에 있는 거, 그 뒤에 있는 거, 2n번째 있는 거, 2n 플러스 1번째 있는 거 다 무한대로 보내면 다 알파로 수렴한다라는 게 성립하더래. 이건 어떨까? 그렇다면 2n번째 항을 가지고 극한을 보내봤더니 알파로 수렴해. 그렇다면 그 절반 띵한 거 n번째 항을 가지고 극한을 보내면 수렴 똑같이 하더라. 이게 맞을까 틀릴까? 장화.
참. 틀려도 괜찮아요. 그냥 의견만 얘기해요. 이름이 어떻게 되지? 이름이 어떻게 돼? 은세? 참이야, 거짓이야. 어때? 거짓? 강한. 그런 점, 그런 전. 좋아. 수빈? 찬? 요거는 결과부터 얘기를 하면, 거짓부렁이에요. 거짓이야. 자, 거짓다라고 하는 거는 항상 참은 아니야.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반대되는 예시를 하나 들어야겠죠. 그죠? 안 되는 경우. 만약에 요건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 이런 예시들을 많이 들게 돼요. 뒤에 진동이라는 표현을 할 건데 어쨌든 AN이라는 수열을 만약에 이렇게 하자. 그냥 단순하게 나누지 말고 AN이라는 수열을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1의 n제곱. 자, 그래서 이거를 나열해 볼게요. 첫 번째 항은 1 집어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1이고 두 번째 항은 2 넣을 거니까 짝수 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고 세 번째는 홀수니까 마이너스 1이고 네 번째는 플러스 1이고 다섯 번째는 또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되겠죠? 뿅뿅뿅뿅뿅 이렇게. 자, 이렇게 가정을 한다 그러면 봐봐. 전제 조건 A, 2n 번째 항이라는 거는 짝수 번째 항을 얘기를 해요. 짝수 번째 항만 체크를 해보면 두 번째 항 1, 네 번째 항 1, 여섯 번째 항 1이겠죠? 왜냐하면 짝수 제곱으로 들어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A 2n번째 항이라는 거는 계속 그냥 1이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n을 무한대로 보내도 2n번째 항을 무한대로 보내도 얘는 그냥 1로 수렴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제 조건을 만족하는 녀석이긴 해요. 그런데 AN이라는 수열은 지금 파란색이잖아요. 그지? 파란색은 수렴할까요? 요거 뒤에서 진동이라는 얘기를 할 건데 파란색은요. 마일 1, 마일 1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아까 일정한 값으로 가깝게 가야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정의를 했단 말이야. 근데 마이너스 1 갔다가 1 갔다가 하는 거는 일정한 값으로 가깝게 가는 게 아니잖아. 값이 하나야 되거든.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이거는 수렴하지 않는 수열이야. 다시 돌아와서 얘는 수렴하지 않아요. 이렇게 됩니다. 즉, 짝수 번째 항이 수렴한다라고 해서 전체 수열이 수렴하냐? 그거는 아닐 때도 있다. 그래서 이 명제는 항상 옳은 건 아니다. 이거는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함수의 극한 개념을 이제 계속 녹여 넣을 건데 금방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장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방금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수렴이 아니면 발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수열이 발산한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수렴하지 않을 때. 수렴이 아니면 전부 발산이라고 결정을 내리시면 돼요. 그래서 그 수열이 n을 무한대로 보내봤더니 뭐 양을 무한대로 발산하던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던가 이거는 당연히 뭐 발산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특히나 요거 진동한다라는 거를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시로 들었던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런 수열이 진동하는 수열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갔다가 1에 갔다가 마이너스 1에 갔다가 1에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아래쪽 잠깐 볼게요. 발산하는 거는 잘 알 수 있으니까 여기 CN 수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2고 두 번째 항은 4고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8이고 가만히 보니까 건너 가는 게 곱하기 마이너스 2씩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일정한 값을 곱하는 등비 수열이 되겠는데 어쨌든 얘는 일반 항을 마이너스 2의 n제곱, n 거듭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 녀석을 아까 n을 1, 2, 3, 4, 5, 6 변화시키면서 그 값들을 결과 값들을 찍어보면 지금 세 번째 그래프처럼 이렇게 찍혀요. 하면 1일 때 마이너스 2, 2일 때 4, 마 8, 16, 마 32 쭉쭉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그지? 이게 일정한 값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를 진동하는 발산 경우라고 해요. 진동하는 발산. 그래서
진동도 사실은 좀 종류가 있어. 그래서 요거는 자꾸 커지는 형태, 즉 값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형태로 발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무한 진동이라고 불러요. 무한 진동. 그럼 무한에 대치되는 단어가 유한이지, 그치? 그럼 도대체 유한 진동은 뭐냐? 조금 전에 했던 그 녀석이야. 아, 그래서 다시 한번 적을게요. AN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의 n제곱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면 아래쪽처럼 그래프를 한번 더 그려볼게요. 1일 때는 마이너스 1에 왔다가 2일 때는 1에 왔다가 3일 때는 마이너스 1에 왔다가 4일 때는 1에 왔다가 이렇게 어때? 왔다 갔다 하긴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n이 커짐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범위가 한정적이지. 사실은 값으로 따지면 값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일정한 이렇게 생긴 범위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거는 유한한 영역에서 진동한다라고 용어를 이렇게 구분해서 씁니다. 어쨌든 이거는 수렴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진동하는 경우는 모두 발산하는 경우야. 더 올라가서 아까 적어드렸던 것처럼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알겠지? 그럼 뭐 여기는 할 게 없어. 넘어갈게요. 그래서 수렴 아니면 발산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 발산의 종류가 뭐 양의무한대, 음의무한대, 그다음 진동인데 진동은 유한진동, 무한진동 정도로 쪼갤 수 있다. 한 번 더 메모할까요? 유한진동, 무한진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되겠죠?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다음 수렴 발산을 조사해라라는 거는 이미 우리가 함수 단원에서 함수의 극한 단원에서 수렴 발산 조사하는 거는 얘가 수렴하면 수렴 값을 정하고 발산하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지 아니면 수열이기 때문에 진동 발산하는 건지 이렇게 구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냥 이거는 그래프를 안 그려도 예측할 수 있겠지. 자, 첫 번째 봐봐. n분의 1이야. n이 1, 2, 3, 4, 5, 6, 7, 8 무한대까지 가면 얘는 0에 자꾸 가까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0으로 수렴한다. 끝. 이렇게 되겠습니다.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두 번째, n 플러스 1은. 그러면 사실 이거는 점을 찍어서 나타내긴 할 거지만 그냥 y는 n 플러스 1이라는 n에 대한 1차 함수로 생각해도 괜찮아요. 연속적인 함수로 생각해도 괜찮다고. 어쨌든 n을 무한대로 보면 n을 발산하겠지, 그지? 뭐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 형태로 생각하면 돼. 그러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오른쪽 밑으로 곤두박질 치겠지. 그래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되겠고. 자, 마지막 네 번째. 오랜만이네요. 코사인 n파. 이거 코사인 함수입니다. 코사인 함수 어떻게 되겠지?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그려놓고 볼게요. 코사인 함수는 0 넣으면 얘는 아니고 그냥 코사인 x 그릴게요. y는 코사인 x라는 함수를 그리면 0 넣으면 1이잖아, 그지? 그래서 1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됩니까? 쭉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2파이 한 주기 이 정도가 되겠죠, 그죠? 네, 코사인 함수 이렇게 생겼어. 근데 여기서 뭐 예측해 보면 일단 뭐 그냥 x만 다룬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를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주기 함수로 그려져요. 자, 그런데 이제 코사인 n파이를 한번 보랍니다. 요거 나열 한번 해보면 되겠죠. n이 1이면 코사인 파이야. 코사인 파이 얼마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 코사인 2파이. 코사인 2파이는 코사인 0과 같죠? 얼마? 내가 할게. 1. 어, 당황했니? 그 다음에 코사인 3파이는 2파이는 한 바퀴니까 버리면 코사인 파이랑 같죠. 그죠? 주기함수니까. 그래서 얘는 마 1, 1, 마 1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진동하는 함수가 되겠다. 그래서 얘는 발산 이렇게 되겠죠. 이 정도로만 뭐 알아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n을 1, 2, 3, 4, 5, 6 이렇게 넣어보는 겁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된 것들은 1일 때는 얼마고 2일 때는 얼마고 이렇게 조사를 해 보셔야 얘가 수렴하는지 아니면 발산하는지를 구분할 수가 있겠다. 넘어갈게요. 자, 지금부터는 사실 함수의 극한에서 다루던 그 성질들을 그대로 적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뭐 외울 게 없다고 봐야 돼요. 봐봐. 수렴하는 두 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렴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아래쪽에 1번부터 5번까지의 관계식이 다 성립한다야. 알겠죠? 항상 수렴하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따라서 표현에 따라서는 이렇게 극한의 표현으로 알파로 베타로 수렴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어쨌든 두 수열이 수렴할 때 첫 번째 실수배 C를 곱한 것은 꺼내서 극한값을 곱한 거랑 같다. 실습에 꺼낼 수 있다. 두 번째, 한꺼번에 극한 보낸 것은 각각 수렴하니까 이 극한을 각각의 수열에 분배해 줄 수 있다. 이거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라 각각 수렴해야 그렇게 된대요. 세 번째, 마이너스도 마찬가지. 그래서 플러스나 마이너스는 각각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곱하기도 물론 된다. 극한. 그러면 사칙 연산이 합, 차, 곱, 그다음 나눗셈이겠죠? 나눗셈도 된다. 나눗셈도 각각 이렇게 되는데 나눗셈은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되죠. 분모가 0으로 정의되는 상황만 피하면 돼. 따라서 여기서도 보면요. 분모에 bn 수열이 있는데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베타로 수렴하는데요. 그 베타는 0이 되면 안 되겠다. 이것만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 네모 박스에 있는 거는 우리가 마치 실수 계산하듯이 쭉쭉 전개해도 괜찮겠다. 그 전제 조건은 모든 각각 수열이 수렴할 때 이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내려가죠. 그래서 여기는 뭐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고 넘어갈게요. 다음 장에는 이제 극한 값의 계산에서 여기서 수열의 극한에서 다룰 두 가지 경우만 생각을 하면 되겠다.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는요. 부정형이라고 해서 이거는 참고 삼아 좀 적어 놓을게요. 함수의 극한에서는 부정형이라고 해서 모양만 보고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뭔가 지지고 볶고를 한 다음에 최종 결론을 내. 그래서 어떤 거는 수렴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발산하기도 하고 그거를 구분해내는 대상들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부정형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있었고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로분의 제로 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한대 곱하기 제로, 뭐 제로 곱하기 무한대 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극한 단원에서는 사실상 제로분의 제로꼴에 대한 문제들, 관련된 유형 문제들이 진짜 많았어. 제로분의 제로꼴. 수렴할 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가야 돼. 뭐 이런 것들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수열의 n을 무한대로 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한대와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룰 거야. 이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게 됐어? 함수의 극한에서는 차수 비교. 그래서 차수가 같으면 최고 차이 개수비, 차수가 다르면 분자가 크면 발산, 분모가 크면 수렴 이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 루트가 주로 나왔었지. 루트가 주로 나와서 우리 어떻게 했어요? 유리화를 했단 말이야. 요 개념이 그대로 수열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볼게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는 여기를 새롭게 씁시다. 이 녀석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차수 비교를 할 거야. 차수 비교를 하는데 분자의 차수가 이 부등호는 차수가 크다라는 의미로 쓰는 거예요. 분모의 차수보다 크면 위에 거가 크기 때문에 이 녀석은 발산하는 경우가 되더라.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와 같으면 이때는 수렴하는 상황인데 그 수렴 값이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수렴 값은 최고창 개수의 비더라. 차수 제일 높은 거 찾아와서 개수들만 뜯어오면 된다는 얘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작으면 분모 이렇게 되면 수렴하고요. 얘는 0으로 수렴하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수 비교하자. 똑같습니다. 개념이. 자,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뭐 루트가 나오는 건 유리화하자 이런 내용이니까 이거는 문제 풀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아래쪽 한번 체크하고요. 자, 아래쪽에 봅시다. 보충학습의 2번을 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 쉽게 구하기 방금 정리했던 그 녀석이에요. 그래서 차수 비교해가지고 뭐 지지고 볶고 하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 15페이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쌤이랑은 여기 필수예제 2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읽어볼게. 수렴하는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포커스가 어디 맞춰줘야 되냐면 수렴한다에 맞춰줘야 됩니다. 알겠죠? 수렴한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쓰면 AN이라는 수열은 뭐 여기 알파로 이렇게 많이 쓰니까 이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써요. AN이라는 수열은 알파로 수렴하고 BN이라는 수열은 베타로 수렴한다. 이렇게 가정을 했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래서 수렴하는 두 수열 이 얘기고 자, 이제 관계식을 보니까 AN 수열, BN 수열 더했어요. 더한 것의 극한은 4더래. 자,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각각 수렴하면 각각 적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리미트 AN, 리미트 BN 이게 뭡니까? 각각이 아까 알파, 베타로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해놨으니까 첫 번째 식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4다라는 정보를 알려준 거고 곱하기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AN 수열, BN 수열에다가 극한을 각각 적용하면 알파 곱하기 베타가 3이야 이렇게까지 얻어낼 수 있다. 그래서 각각 수렴한다는 정보 때문에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마음이 급하면 그냥 이 작업 하시면 돼. 웬만하면 틀리지 않아. 자, 그랬을 때 이거 구하세요는 결국 얘도 뭐겠습니까? AN 수열을 극한을 보낸 것의 제곱 더하기 BN 수열을 극한 보낸 것의 제곱이니까 이거는 뭡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구하세요.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곱셈공식 변형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각각 가능하더라. 각각 가능하더라. 자, AN 제곱이라는 게 AN 곱하기 AN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위에서 AN 곱하기 BN의 극한을 각각 적용할 수 있었으니까 AN 곱하기 AN도 AN의 극한을 각각 적용하면 알파 곱하기 알파, 그래서 알파 제곱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거의 뭐 사칙 연산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거의 이게 뭐 2번, 3번 문제 정도 돼요. 되게 쉬워. 알았지? 넘어갈게요. 자, 필수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다라는 걸 먼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극한값을 준다면 극한값을 구해보래요. 자, 1번, 2번, 3번, 4번 보면요. 일단 1번부터 볼게.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분모가 3차, 분자도 3차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그런데 차수가 똑같네. 차수 비교하면 3차 최고차의 개수비 아까 하자 그랬잖아요. 요거가 되겠네요. 그래서 1분의 2 바로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다. 2번 볼게요. 분모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고 분자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라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긴 해요. 그런데 차수를 비교해 보니까 어때? 분자의 차수가 커. 그럼 얘는 발산이야. 그럼 발산은 두 가지겠죠. 아니 아까 뭐 진도까지 하면 세 가지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인지 음의 무한대로 발산인지 요거를 좀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그럼 그게 좀 애매하면 우리가 사실 차수 비교해가지고 수렴 발산을 조사하는 거는 결국 무한대 꼴은 차수가 가장 큰 녀석으로 나누는 거예요. 나눠볼까? 작은 걸로 나누겠다. 작은 걸로 한번 나눠볼게요. 이렇게 나눠도 되고 저렇게 나눠도 되는데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n으로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분자는 n 제곱이고요. 분모는 n분의 2고요. 여기는 1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분자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고요. 분모는 0으로 수렴하게 되겠지. n분의 2니까. 그러면 분모는 0 빼기 1인 즉 마이너스 1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양의 무한대가 아니라 음의 무한대로 이렇게 발산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양의 무한대냐 음의 무한대냐를 구분하는 문제는 사실 거의 없긴 한데 그거는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죠. 3번은 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맞아. 그런데 이번에는 분모의 차수가 커. 맞지? 괜찮나요? 그럼 얘는 결론만 내릴게. 어떻게 돼요? 분모의 차수가 크면 수렴하고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되겠지.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래쪽 풀이 보면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로 최고차항의 차수로 나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바로 식을 보고 결정을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머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먼저 맞는지를 확인하자고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분자 무한대 오케이. 그 다음에 분모 루트 n제곱 빼기 1은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 제곱 빼기 1이 되니까 무한대 제곱으로 이제 발산하게 되는데 거기 루트 씌우니까 다시 무한대가 되겠죠. 뒤에 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맞긴 해요. 그렇죠? 그럼 이건 확인을 어떻게 해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유리화해요? 차수 비교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분자 몇 차? 또 1차야, 그지? 얘는 몇 차라고 해야 돼요? 1차라고 해야 돼요. 얘는 1차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n제곱의 루트를 씌운 게 1차였거든. 그러면 얘는 1차보다 작아요. 그래서 사실상 4번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1차, 1차 개수들만 들고 오면 됩니다. 강은아, 얼마니 그래서? 응? 4번. 얘는 이렇게 되겠죠. 상수항 다 무시하고요. 분모에 1차의 개수를 들고 오세요라고 하면 선생님이 이거 루트를 그대로 달고 온다 그랬지, 그지? 왜냐하면 루트를 빼먹을 수도 있으니까 1 분의 n의 개수 1 이렇게 해서 1 수렴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수 비교했던 겁니다. 괜찮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밑에 거는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자 필수 예제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필수 예제 4번에서 풀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시그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이거는 참고 삼아 적어 놓고 이거는 까먹었을 테니까 정리해 둘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요거 선생님이 시그마 K 공식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2분의 N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요. 기억나나요? 어렴풋? 어, 외워야 돼. 자,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 어렴풋 기억나는 사람? 정원아 기억나니? 분모 뭐야? 6분의 그 다음 N 1 2N 플러스 1.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제곱은 사실 보너스라고 했죠. 맨 처음에 나왔던 녀석을 어떻게 하면 돼? 전체 제곱하면 되거든. 그래서 2분의 n 더하기 1에다가 전체 제곱하면 k 세제곱꼴의 공식도 정리가 됩니다. 요 세 개는 꼭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돌아가죠.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건 조금 이따가 하고요. 분모 n제곱도 조금 이따가 하고요. 분자만 정리하면 이게 결국은 뭐야? 1부터 n까지 바꿔가면서 더해라. 이게 시그마 k에 해당하는 녀석이겠죠. 그죠? 다시 쓰면 k를 1부터 n까지 바꿔가면서 더하세요. 시그마 표현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요거는 2분의 n 더하기 1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큰 부담 없이 하려면 이런 공식들이 잘 외워져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분자에 있는 분모 2가 내려올 테니까 2n 제곱분의 n 플러스 1 요것의 극한 뭐 이렇게 되겠죠. n은 뭐 어디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수를 비교해봤더니 분모 2차, 분자 2차 그러면 개수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 2분의 1 이렇게 정리합니다. 괜찮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도 뭐 할 게 별로 없어요. 뒤에 있는 거는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 n을 위에 했던 시그마 k라서 2분의 n 더하기 1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요 녀석은요 전체 제곱이 되어 있는데 이거 정리를 좀 해야 되잖아. 그래서 첫 번째 괄호 1 빼기 2분의 1은 2분의 1 1 빼기 3분의 1은 3분의 2 그러면 1 빼기 4분의 1이 올 거니까 4분의 3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해보면 패턴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해볼까? 여기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마지막은 n분의 자 n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얘네들을 쭉 곱할 거니까 이렇게 약분되는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약분되는 상황을 볼 수 있어요. 해서 남는 건 뭐야? n분의 1만 남았지, 그지? 괜찮나요? 그치? n분의 1만 남았으니까 그것의 제곱을 해가지고 뒤에 식을 곱해가지고 극한 보내세요. 이런 상황이네. 이왕 했으니까 그냥 해보자. 그러면 한 번만 더 적어주면 극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자, 앞에 있는 거는요. n분의 1의 제곱이었고요. 뒤에 있는 건 아까 정리했듯이 2분의 n 더하기 1 이렇게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얼마야? 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네, 앞에 있는 게 n제곱이 분모로 올 거니까요. 그래서 개수비, 최고차의 개수비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분모는 2, 분자는 1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넘어가 볼게요. 밑에 확인 체크 9번에 1번 보면 분자가 이번에는 제곱 더하기가 돼 있죠. 그죠? 이거는 K제곱꼴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 많이 다루던 내용들이기도 해요. 개수를 찾아주는 그런 유형인데 봅시다.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이건데 중요한 거는요. 는 2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겠어요. 일단 일정한 값으로 가는 수렴하는 경우고 이게 0이 아닌 경우야. 0이 아닌 수렴값으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고 분모 분자 차수를 비교했을 때 최고차의 개수비 이렇게 간다는 얘기였어요. 자, 그런데 분자는 2차처럼 생겼고 분모가 1차니까 차수가 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건 날려야 되거든. 날리려면 A는 0이 되어야 하는구나를 벌써 알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의 개수 B였으니까 3분의 B가 이 극한값인데 그게 2다. 그래서 B는 6이야. 이렇게 깔끔하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뭐 워낙에 쉬운 예제가 되겠어요. 알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인데 여기서는 뭐 유리화하는 거 하나만 뭐 적고 넘어가 볼게요. 저기 2번에 있는 거 하겠습니다. 2번. 2번이 좀 복잡한데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분모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런 꼴이야. 보통은 이제 분모에 있는 거 또는 유리화해서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1번처럼 이런 거는 유리화해서 분모로 갖다 놓고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는데 이렇게 다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건 양 사이드로 다 분자에서도 유리화하고 분모에서도 유리화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게 조금 귀찮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적어보면서 합시다. 알겠죠? 한 번은 해봐야 돼.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밑에다가 적을게요. 여기 공간이 있으니까. 2번 내용은 연습삼아 한번 해보자. 극한은 나중에 붙이고요. 요거 식 정리만 먼저 해보겠습니다.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분의 루트 n 플러스 2 빼기 루트 n 플러스 1. 자, 요거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할 때 팁은
결국은 우리가 부호를 반대로 바꾼 걸 곱할 거니까 그게 바로 옆에 붙어서 보기가 좋도록 뭐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부터 유리화를 한다 그러면 여기 뭘 곱할 거니 했을 때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을 곱할 거야. 자, 그런데 분자도 이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얘를 어디다가 곱해 놓냐면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곱해 놓을게요. 더하기 루트 n. 자, 그 다음에 분자도 유리화를 할래요? 그러면 루트 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 이렇게 곱할 거거든. 이거를 분모에 똑같이 여기다가 좀 멀지가 않지 곱해 놓으면 정리를 할 때 조금은 도움이 될 거야. 괜찮죠? 그래서 정리 이렇게 합니다. 자, 분모부터 볼게요. 분모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n 플러스 1 빼기 n 1 생략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럼 분모는 녹색 부분만 뿅 남아있겠네요. n 플러스 2 n 플러스 1 이렇게. 그 다음에 분자는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n 플러스 2 빼기 n 플러스 2가 역시 또 1 생략. 그러면 얘는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n을 무한대로 가져가 보래요. n을 무한대로 이렇게. 뭐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겠죠? 하면 꼴부터 확인했을 때 분모도 무한대로 발산하고 분자도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 거야. 꼴 확인했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하기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차수비기 하기로 루트 n 루트 n 루트 n 루트 n이니까 차수가 다 똑같죠. 그래서 최고 차항의 개수 b로 정리를 하자. 그래서 이 녀석은요. 루트 1 더하기 루트 1 분의 루트 1 더하기 루트 1이 되겠습니다. 그냥 1로 써도 되는데 나중에 루트 안에서 뭐 1이 아닌 2, 3, 4 이런 숫자들이 있을 때 무심코 그냥 꺼낸단 말이야. 안 되고 루트를 꼭 씌워서 꺼내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루트를 씌워놨어요. 그래서 뭐 결론은 2분의 2니까 1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로 복잡한 것도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할 수 있어야겠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의 루트 빼기 루트 꼴입니다. 이거는 유리화하는 내용이니까 쌤이 더 설명할 게 없어 사실. 그러면 이거는 밑에 풀이를 그냥 참고해서 정리만 할게요. 유리화를 하게 되면 부호를 반대로 바꾼 걸 분모 분자에 곱하게 되면 정리가 두 번째 줄에 있는 요식처럼 됩니다. 지금 여기서 풀이는 이제 최고창 차수로 지금 n으로 나눠가지고 극한을 보내보는 건데 우리는 여기서 바로 하자고요. 그럼 분자의 차수를 관장하는 녀석은 요 녀석 1차고요. 분모의 차수가 1차랑 맞는 게 요노마랑 요노마밖에 없어. 맞지? 그럼 여기서 바로 극한값을 해결을 해야겠다. 따라서 분모는 루트 1 더하기 루트 1 이겠고 분자는 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분의 a다라고 바로 도출을 하면 좋겠다.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제 8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별표 2개 이렇게 쳐놓을게요. 아래쪽도 풀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나온 풀이를 제대로 알아둬야겠습니다. 볼게요. 수열 AN이 있는데 아까처럼 AN이 수렴한다라는 말이 없어. 수렴한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극한을 여기 적용하고 여기 적용하고 이렇게는 지금 당장 안 돼요.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데 맨 끝에 보면 AN의 극한을 구하래. 왠지 그 값이 있을 것 같잖아, 그지? 값이 있을 것 같다. 그 말은 수렴값이 존재하는 거니까 다시 돌아와서 분배해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뭘 구하라고 하는지를 보고 거꾸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좀 약간 불안전해요. 그래서 얘는 정확히는 풀이 처음에 나온 요 녀석처럼 풀어야 돼. 항상 첫 번째 풀이를 연습을 다 한 다음에 밑에 거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AN이 이 수열이 수렴한다는 가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각각 분배해 줄 수는 없다. 이걸 좀 조심하시고 다만 이 전체 덩어리는 결국은 3으로 수렴하는 건 알아.
그치? 그래서 이 전체 덩어리를 새로운 수열로 가정을 하는 거야. 이 전체 덩어리를. 그럼 다시 한번 써보면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극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내가 2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5라는 것을 전체 bn이라는 수열로 퉁 쳤더니 이거는 3으로 수렴하더래. 요거는 써먹을 수 있어. 자, 그러면 우리 관계에서 2an 더하기 1분의 an 더하기 5 이거를 bn이라고 둔 거니까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an 수열의 극한을 구하라고 하니까 an 수열을 bn 수열로 나타내 보는 거예요. 관계식으로. 자, 그러면 분자는 그대로 두면 2an 플러스 1을 우변에 곱할 거니까 2an bn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bn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변에 있는 요 녀석을 좌변으로 넘겨서 an은이라고 정리를 할 거야. 그러면 an을 묶어냈을 때 묶이는 녀석은 1 빼기 2 bn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좌변에 있는 플러스 5를 우변으로 넘기면 bn-5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할 an이라는 수열을 bn이라는 수열로 이제 표현을 해보는 거였어요. 따라서 an이라는 수열은 양변을 곱해진 녀석으로 나누면 이런 구조가 되는구나.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단서가 bn 수열은 3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아요. 그죠? bn 수열이 3으로 수렴한다는 건 아니까 이제 이거를 극한을 보내면 우리가 찾는 an 수열의 극한 모양이 되는 거야. n을 무한대로 이렇게 보내보자. 자, 그러면 우변을 무한대로 보냈다고 생각하고요. bn 수열은 수렴하니까 각각 극한을 줄 수 있단 말이야. 요거 3, 요것도 3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결론은 극한을 보낸 결과 1 빼기 6분의 3 빼기 5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2 그래서 5분의 2 이렇게 수렴값을 구한다. 인데요. 이거 비슷한 유형들을 막 풀다 보면은 귀찮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귀찮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 이거는 내가 이제 문제 풀 시간이 별로 없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5분밖에 없어. 그럼 뚝딱뚝딱 한 번에 끝내야 돼. 그랬을 때 이렇게 보는 거야. 극한 an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세요라고 하니까 얘는 뭔가 값이 있나 보다. 극한값이 존재하는가 보다. 알파로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극한값이 존재하나 보다라고 하고 알파로 놓고 시작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an 수열을 알파로 수렴하는 수열로 가정을 하겠다는 얘기야. 수렴하는 수열이다 보니 극한을 이렇게 적용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이 녀석은 알파로 수렴할 거고 이 녀석도 알파로 수렴한다고 가정을 할 거니까 결론은 2 알파 더하기 1분의 알파 더하기 5로 수렴값이 존재한다라고 되는 거겠고 그게 3이야. 그럼 지금부터는 알파에 대한 방정식만 풀면 우리가 처음으로 가정했던 수렴값을 찾게 되는 겁니다. 아마 나중에는 두 번째 방법으로 많이 하시게 될 건데 기본적으로 수렴하는 수열이라는 가정이 없으면 지금 난셈 형태의 분모 분자의 극한값을 그냥 때려 넣을 수는 없어요. 알겠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좀 조심하시고요. 아래쪽도 마찬가지. 함수의 극한과 이제 겹치다 보니까 좀 비슷비슷한 것들은 빨리빨리 넘겼습니다. 자, 수열의 극한의 대소 관계. 여기서도 하나만 체크를 하고 갈게요. 함수의 극한 단원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어. fx가 이렇다고 해봅시다. gx보다 작대요. 모든 x에 대해서 그렇다. 그러면 특정한 a로 가깝게 가보겠습니다. a로 가깝게 갈 때 fx의 극한과
gx의 극한은 부등호 방향이 뒤집어지진 않아요. 뒤집어지진 않아. 똑같거나 다만 등호는 붙을 수 있어. 극한의 개념이 적용되면 등호는 붙을 수 있다 였습니다. 뭐 가장 간단한 예로 fx를 x분의 1이라고 하고요. gx를 x분의 2라고 해볼게. 그럼 x에 뭘 넣으면 분모에 똑같은 걸 넣을 건데 분자가 어차피 g가 크니까 gx가 계속 큰 녀석이에요. 그죠? 근데 얘네 둘 다 x를 무한대로 보내보면 둘 다 0으로 수렴하거든. 함수가 항상 크다 하더라도 극한의 개념이 들어가면 같아질 수는 있어요. 맞지? 요거 잘 체크를 해 두시고, 자, 그럼 이거 읽어볼게요. 여기서도 전제 조건은 수렴하는 두 수열입니다. 수렴값이 존재하는 수렴하는 두 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AN 수열은 알파로 수렴하고 BN 수열은 베타로 수렴한대요.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수열을 가만히 보니 AN 수열과 BN 수열을 비교를 하는데요. 여기 잘 봐. 같은 항의 번호끼리 이제 비교를 해보겠대. 수열이 있으면 첫 번째 항끼리, 두 번째 항끼리, 세 번째 항끼리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항상 BN이라는 녀석이 크거나 같대요. 항상.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있겠니? 없겠죠, 그죠? 그러면 n을 무한대로 보낸다 하더라도 거꾸로 되는 상황은 없어요. 그래서 수열 자체가 모든 항들끼리 비교했을 때 BN 수열이 크거나 같다라는 결과가 있으면 둘 다 수렴할 때 이런 결과가 있으면 그 수렴값 또한 그대로 부등호를 따라가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아래쪽에 설명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다. 밑줄 긋고 올라올게요. 등호가 수열끼리 크기 관계에서 등호가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요. 등호가 없잖아요. 없다 하더라도 극한에서는 그 등호가 생길 수 있다. 조금 전에 함수의 극한에서 했던 얘기가 여기서도 적용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래쪽 예제가 있죠. AN 수열을 1 빼기 n분의 1로 하고 BN 수열을 1 더하기 n분의 1로 하면 A는 1에서 조금 뺀 거고 B는 1에서 조금 더한 거니까 BN 수열이 항상 커요. 등호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인데 n을 무한대로 보내보면 an 수열도 n분의 1이 0으로 가니까 1로 수렴하고 bn 수열도 n분의 1이 0으로 가니까 1로 수렴해요. 수렴값이 같지. 이렇게 같아질 수 있다. 등호는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올게요. 두 번째, cn 수열을 하나 가져왔는데 cn 수열이 어디 들어있냐면요. an 수열과 bn 수열 사이에 이렇게 껴있어. 아마 문득 드는 생각이 있을 텐데 그런데 어떤 전제가 더 붙었냐면 알파와 베타가 같더래. 알파가 아까 요 AN의 수렴값이었거든요. 베타는 BN의 수렴값이었단 말이야. 얘네 둘이 같더래, 이렇게. 와, 그럼 중간에 끼는 애는 어디로 가야 돼? 갈 데가 없잖아. 어디로 갈 수밖에? 알파, 베타 같다 그랬으니까 그걸 뭐 알파라는 대표값으로 보면 알파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지. 강한에 이걸 무슨 정리라고 했죠? 중간에 껴있는 거. 이렇게. 서브웨이도 맛있더만. 샌드위치 정리라고 기억나요? 안 나요? 네. 중간에 껴있는 수열은 딴 데로 갈 수가 없어서 양쪽을 끼어 있는 그 수열의 극한값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으로 샌드위치 정리라고 했었어요. 함재극한에서 괜찮아. 입니다. 그래서 크기 관계는 이 정도다. 주의할 것만 체크를 해두시고 넘어가 볼게요. 필세지 9번 볼게요. AN 수열이 있는데 모든 n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대요. 와, 그렇구나. 그런데 뭘 하래요? AN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래. AN이라는 게 어디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면 여기 있거든. 요것만 남기면 돼요. 그래서 주어진 식이 만족한다 그랬으니까 이 식을 이제 지지고 볶고 할 건데 일단 n제곱 플러스 1은 n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양수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an만 남기려면 양변을 n제곱 플러스 1로 나눠도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되겠구나. 그치?
그 다음에 극한을 구해보라고 했는데 AN 수열의 뭐 정확한 그 일반항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극한을 얘도 극한을 한번 보내보고요. 얘도 한번 극한을 보내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양쪽에 껴있는 거를 각각 보내보는 거예요. 아까 CN을 끼고 있던 AN과 BN을 극한을 보낸 거였어. 그런데 n을 무한대로 보내보니까 와 어때요? 얘는 차수가 같아서 1분의 9, 9로 수렴하는 걸 알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어때요? 전개해보면 9n 제곱으로 시작하니까 얘도 9로 수렴하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중간에 껴있는 an이라는 수열은 도망갈 데가 없네요. 그죠? 어디로 갈 수밖에? 9로 갈 수밖에. 이렇게. 따라서 극한으로 표현해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수열은 9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특정한 식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으면 그 양쪽에 들어있는 애들을 극한을 조사함으로써 중간에 껴있는 녀석의 수렴값, 극한값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예시로 아래쪽 볼게요. 삼각함수가 나왔는데 사인 n세타를 1 더하기 n 제곱으로 나눠 봤답니다. 자, 그런데 뭐 n세타든 몇 세타든 이거는 사인 값을 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사인 값은 어쨌든 마이너스 1이랑 n세타라고 했는데 1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함수잖아요. 그죠? 네, 이런 범위를 가져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게 분자인데 1 더하기 n 제곱으로 나눠보래. 그러면 1 더하기 n 제곱은 n이 자연수라서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1 더하기 n 제곱. 이런 상태야. 자, 그런 다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가운데 있는 녀석의 n의 무한대로의 극한이니까 이것 또한 양쪽 사이드를 무한대로 한번 보내보는 거예요. 그럼 왼쪽에 있는 거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분모가 엄청나게 커지는 상황이니까 이거 0으로 수렴한다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분모가 엄청 커지니까 얘도 0으로 수렴한다고. 그러면 중간에 껴있는 애는 어디로 갈 수밖에? 0으로 갈 수밖에. 그래서 주어진 극한값은 0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인이 어떻고 저떻고 이걸 하나씩 따지기 시작하면 머리가 아파. 그래서 범위로 주어지고 양쪽의 극한값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극한값을 찾아보는 거 이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달렸네요, 그죠? 개념은 이 정도로